죽은 아들의 휴대폰에서 37개의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모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영자입니다. 42에 낳은 늦둥이 아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죠. 어렵게 품에 안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복도에서 엉엉 울었죠. 우리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하면서요. 늦게 얻은 만큼 소중했고 일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온 준호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이 우리 준호 49제 날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제였죠. 어제 절에서 제사 지내고 오늘은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국밥집에 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뒷골목 허름한 국밥집입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찾기도 힘든 곳이죠. 하지만 준호는 여길 보물 맛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국밥은 진짜예요. 새벽 4시부터 끓인대요. 그 녀석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지막 통화도 이 국밥집 얘기였죠. 엄마, 다음 주에 내가 모시고 갈게요. 그 국밥집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곧 문 닫는데요. 그래, 그래. 엄마는 아무 때나 괜찮아. 토요일 어때요?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토요일 준호는 오지 못했죠. 퇴근길에 신호등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혀가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뜨거움이라도 느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것 같아서요. 맞은편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준호는 항상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제가 좀 조용히 먹어라 하면 엄마, 국밥은 시원하게 소리내며 먹어야 제맛이에요. 하고 웃었죠. 집에 돌아온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이제 준호마저 혼자 남은 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방 문 앞에 섰습니다. 49일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죠. 아니,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들어가면 정말로 준호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죠. 내일은 꼭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준호 물건들이 든 박스도 아직 거실 한 구석에 그대로 있었죠. 박스를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매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들어있죠.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동생이었죠. 언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괜찮아. 여기가 편해. 그래도 정말 괜찮아. 준호 물건도 정리해야 하고 통화를 끝내고 다시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쓰던 물건들이 거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겨우 49일 전까지만 해도 준호는 이 물건들을 들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었는데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참치 김치찌개죠. 무의식 중에 3인분을 끓였다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었죠. TV를 켰습니다. 8시 뉴스가 흘러나왔죠. 또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죠.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자 주인공이 엄마에게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죠. 추석 연휴였습니다. 명절이라고 일찍 왔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많이 피곤하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알겠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때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박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번엔 정말로 박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 준호의 지갑이 있었죠. 검은색 가죽 지갑입니다.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죠.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조금,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 가족 사진이었죠. 남편 살아있을 때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준호가 이걸 넣고 다녔구나 싶었죠. 시계도 꺼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죠. 깨져있는 채로 오후 8시 10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입니다. 검은 화면의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배터리가 없는지 켜지지 않았죠.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화면은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작년 제 생일날 준호가 케이크 들고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뭘까? 준호 생일? 0812. 틀렸습니다.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1478. 또 틀렸죠. 마지막 한 번 더 틀리면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죠. 준호가 쓸만한 번호. 혹시 0316 제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죠. 화면이 열리자 준호가 평소 쓰던 앱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메시지, 그리고 메모죠. 메모 앱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37, 37개의 메모란이요. 준호가 뭘 그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메모 앱을 눌렀죠. 제일 위에 있는 최근 메모부터 제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엄마 칠순 계획. 아빠 기일 준비사항.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병원 검진 날짜. 엄마 모시고 가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 제목만 봐도 대부분이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첫 번째 메모를 눌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복숭아. 단단한 것보다 물렁한 걸 좋아하심. 트로트. 특히 나훈아, 주현미. 목련꽃. 아빠가 프로포즈 할 때 준 꽃. 순댓국. 단. 고기 많은 것. 막걸리. 단 생막걸리는 속 쓰려서 안 좋아하심. 손자 소식. 언제 결혼하냐고 매일 물어보심 크크. 아침 드라마. 욕하면서도 매일 보심. 수다. 이모랑 전화하실 때 제일 행복해 보임. 뜨개질. 요즘은 눈이 침침하다고 안 하심. 추가할 것. 엄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모르는 엄마의 꿈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런 걸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다니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모르는 엄마의 꿈은? 준호야, 엄마의 꿈은 너였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의 유일한 꿈이었단다. 두 번째 메모를 열었죠. 병원 예약 잊지 말기. 엄마 건강검진. 11월 15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내가 연차 내고 같이 가기. 작년에 혈압이 좀 높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챙겨야 함. 준비물, 신분증, 작년 검진 결과지, 복용약 리스트, 금식 확인, 검진 전날 저녁 7시 이후 금식, 검진 끝나고 엄마 좋아하는 추어탕 먹으러 가기. 남대문 그 집으로. 11월 15일. 그게 다음 달이네요. 준호 없이 혼자 가야 하는 병원이라니요. 세 번째, 네 번째. 메모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 아이디어라는 메모에는 10가지가 넘는 선물 목록이 있었죠. 각각의 장단점까지 적어 놓은 걸 보니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 기일 준비라는 메모도 있었죠.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 제사상 차리는 순서, 절 순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것까지 알아뒀을까요? 28. 오늘로 28이 되었다. 엄마가 아침부터 미역국 끓여주셨다. 매년 똑같은 미역국인데 왜 매번 맛있을까? 엄마가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제일 큰 행운이에요. 근데 쑥스러워서 못했다. 내년 엄마 생일엔 꼭 말해드려야지.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 못하는 아들이어서 죄송하다고, 올해 목표, 1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10번 이상 말하기. 현재 0번, 2 매달 한 번은 꽃 사드리기. 3 주말마다 엄마랑 산책하기. 4 엄마 칠순잔치 멋지게 해드리기. 5 빨리 장가가서 손주 안겨드리기. 이건 좀 준호야. 소리내어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쳤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엄마도 듣고 싶었단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엄마는 알았어.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충분히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 메모를 더 내려가다 보니 꽤 오래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 메모들이죠. 2022년 어버이날. 엄마한테 카네이션 샀는데 부끄러워서 못 드림. 현관 신발장 위에 놓고 옴. 엄마가 발견하고 전화하심. 이게 뭐니? 그냥 어버이날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목소리에 울음 섞여 있었음. 다음엔 직접 드려야지. 그때 그 카네이션 아직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린 꽃이 되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마치 준호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메모들을 통해 준호가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제야 듣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엄마 칠순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런데 이제 준호가 없는 칠순을 맞아야 한다니요. 내가 없는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읽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마음을 들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눌렀습니다. 편지 초안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다른 메모들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사이에 유독 자주 나타나는 제목이 있었죠. 오늘의 엄마. 거의 매주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엄마. 오늘 엄마가 김치 담그시는 걸 도와드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다. 엄마 손을 보니까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다. 손마디도 굵어지고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김치 담그면서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셨다. 내가 5살 때 김장하는데 자꾸 배추 속에 손 넣어서 할머니가 혼내셨잖아. 근데 넌 울면서도 계속 만졌어.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같이 웃었다. 핸드크림 사드려야겠다. 비싼 걸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와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평소엔 아유 김치 냄새하면서 도망가던 녀석이요. 다음 메모를 받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월요일. 엄마 몰래 하는 일 리스트. 1. 매달 엄마 통장에 30만 원씩 넣기. 엄마는 내가 넣는 줄 모르심. 국민연금 올랐다고 좋아하심. 2.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반찬 사다 놓기. 이모가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하심. 3. 엄마 친구분들께 생일 선물 보내기. 엄마 이름으로. 엄마가 까먹으실까봐. 4. 병원 약 처방. 미리 확인하고 조제해 놓기. 약국 김약사님이랑 짜고 있음. 5. 집수리 필요한 곳 미리 고쳐놓기. 엄마는 저절로 고쳐진 줄 아심 크크. 이게 다 들키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 이 바보야. 내 돈 내가 써야지. 라고 하시겠지.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거야. 아, 그래서였구나. 통장에 돈이 늘어난 것도 반찬이 자꾸 생기는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었구나. 저는 정말 동생이 가져다 준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엄마 관찰일기. 요즘 엄마가 자주 아빠 사진을 보신다. 말은 안 하시지만 외로우신 것 같다. 특히 저녁 때. 오늘은 엄마가 아빠 옷을 정리하시다가 아버지 와이셔츠 냄새를 맡으시는 걸 봤다. 내가 들어가니까 급히 옷장에 넣으셨다. 엄마도 아직 아빠가 그리우신가 보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더 자주 와야겠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엔 꼭 와서 저녁 같이 먹기. 회사 야근은 어떻게든 빼기. 그날도 기억납니다. 내가 왔을 때 괜히 눈가가 부어 있어서 감기 걸렸어 하고 둘러댔었죠.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스크롤을 더 내리니 특이한 제목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2023년 6월 2일. 엄마께 들은 아빠 이야기 정리. 오늘 엄마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빠 얘기를 들었다. 아빠는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하셨대. 100일 동안 매일 엄마 직장 앞에서 기다리셨다고 한다. 엄마가 좋아하는 목련꽃을 들고 프로포즈할 때 평생 당신만 웃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엄마는 그 약속 지켰어. 아빠는 하고 우셨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평생 웃게 해주는 사람. 일단 엄마부터. 엄마가 외롭지 않게. 엄마가 웃을 수 있게. 내가 아빠 대신 엄마를 지켜드려야지. 준호야,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 나를 매일 웃게 해준 사람. 내가 없는 지금도 내 메모를 읽으며 울다가 웃고 있잖니. 또 다른 메모를 찾았죠. 2023년 5월 15일. 엄마가 모르는 내 하루. 6시 기상. 엄마 생가. 7시. 출근길에 엄마한테 문자 굿모닝 스티커. 12시. 점심시간. 엄마 좋아할 만한 반찬 검색. 15시. 회사에서 몰래 엄마 병원 예약. 18시. 퇴근. 엄마네 들를까 고민. 피곤해서 그냥 집으로. 미안. 20시. 엄마랑 통화. 22시. 온라인으로 엄마 선물 쇼핑. 23시. 엄마 칠순 준비 검색. 24시. 자기 전 엄마한테 잘 자요 문자. 하루 중 엄마 생각 안 하는 시간 0분. 말로 표현하는 시간 5분. 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매일 그 스티커를 보냈구나. 나는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곰돌이가 굿모닝 하는 그 스티커.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그 아침 인사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스티커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3분에 와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2023년 4월 20일. 엄마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 제주도 여행. 아빠랑 신혼여행 간 곳 다시 가기. 2. 엄마 젊은 시절 사진 보며 수다 떨기. 3. 함께 요리 배우기. 엄마 김치찌개 비법 전수받기. 4. 엄마 손잡고 한강 산책. 5. 어린 시절 살던 동네 구경 가기. 6.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뮤지컬 보러 가기. 7. 온천, 여행. 엄마 관절에 좋은 곳으로. 8. 가족 사진 제대로 찍기. 스튜디오에서.
그 후, 엄마 자서전 쓰는 거 도와드리기. 10. 손주 안겨드리기. 이건 노력 중. 올해 안에 절반은 꼭. 하나도 못했구나. 아니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너와 함께 제주도도 가고 한강도 걷고 온천도 다녀온 것 같단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3월 26일. 엄마 생일. 엄마에게. 오늘은 엄마 69번째 생일. 내년이면 칠순. 엄마, 제가 좋은 아들인가요? 효도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자주 못 뵙고 그래도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하시죠. 엄마가 100살까지 사신다면 앞으로 31년이 남았네요. 31년 동안 저는 매일 더 좋은 아들이 될게요. 100살은 너무 적다. 150살까지 사세요. 아니, 영원히 사세요.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31년이 아니라 1년도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버렸구나.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아침이었죠. 밤새 준호의 메모를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마치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눈 것 같았죠. 준호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보여주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제야 다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메모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특히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은 여전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준호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단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걸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이 휴대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죠. 준호의 마음이 담긴,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지낸 며칠이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메모를 발견했고 또 울었죠. 오늘은 좀 특별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엄마 생일. 드디어 예약 성공. 미성국수집. 2024년 3월 26일 오후 12시. 예약 인원 20명. 예약금 10만원. 매달 10만원씩 추가 입금하기. 예약자명 김준호. 예약번호 1번. 사장님이 1년 전부터 예약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심. 저희 엄마 칠순이라 꼭 이 집에서 하고 싶어요 했더니 아이고 효자네 하시면서 1번으로 해주심. 메뉴. 잔치국수, 비빔국수, 수육,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전 많이, 막걸리, 잊지 말기. 매달 26일에 10만원씩 입금. 미성국수집이라고요?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국수집이었죠. 예약이 어려워서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곳입니다. 특히 주말 점심은 1년 전에 예약해도 힘들다고 들었는데요. 준호가 정말 1년 전부터 예약을 했단 말인가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미성국수집입니다. 혹시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요? 김준호님이요? 잠시만요. 네, 계십니다. 내년 3월 26일 12시 20명 예약되어 있네요. 예약번호 1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김준호 어머니인데요. 준호가 사고로 말을 끝맺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작년부터 매달 오시던 그 청년 김준호 씨 어머니세요? 매달 갔나요? 네. 매달 26일에 오셔서 예약금
10만 원씩 넣고 가셨어요. 항상 웃으면서 우리 엄마 칠순이라 꼭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호 씨 기억해요.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49일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 생각하던 아들이 국수집 사장님도 목소리가 떨렸죠. 사장님 혹시 준호가 또 무슨 말 했나요? 네, 준호 씨가 특별 주문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호박전을 좋아하신다고 그날은 호박전을 특별히 많이 준비해달라고 하셨고 또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의자 높은 걸로 준비해달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케이크도 주문하셨어요. 칠순 케이크요. 3단짜리 큰 걸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라고 적어달라고.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예약금은 어머니, 예약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 씨가 지금까지 넣은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게요. 혹시 그날 오실 거면 아니에요. 취소해 주세요. 사장님, 준호 없는 칠순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준호 휴대폰을 켰죠. 메모를 더 찾아봤습니다. 국수집으로 검색하니 여러 개가 나왔죠. 2023년 12월 26일 국수집 9번째 방문. 오늘도 10만 원 입금 완료. 사장님이 어머니가 정말 좋으시겠다 하심. 앞으로 3개월만 더. 엄마 표정 상상하니까 벌써 신난다. 2024년 1월 26일 국수집 10번째. 사장님이 오늘 국수 한 그릇 공짜로 주심. 효자한테 주는 서비스야 하시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음. 엄마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 3월 26일엔 최고의 칠순 파티. 2024년 2월 26일 국수집 11번째. 이제 한 달 남았다. 오늘 사장님이랑 메뉴 최종 확정. 수육은 앞다리로. 엄마가 좋아하는 부위. 막걸리는 생막걸리 말고 일반 막걸리로. 국수면은 쫄깃한 걸로. 완벽하다. 매달 26일. 내 생일 날짜에 맞춰서 매달 갔구나. 그런데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엄마 칠순 게스트 리스트 확정. 이모, 이모부, 막내 이모, 막내 이모부, 큰 고모, 큰 고모부, 작은 고모, 작은 고모부, 성민, 지훈, 현수. 내 친구들, 엄마 친구분들 5분, 이모한테 연락처 받기, 아빠 친구 김 사장님 부부. 총 18명, 엄마, 나 20명. 섭외 중. 엄마 고등학교 동창들 수소문 중. 엄마가 다니는 교회분들. 깜짝 게스트. 엄마가 후원하는 보육원. 노래라도 한 곡 부르면 엄마가 좋아하실 듯. 언제 이런 준비를.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준호가 너한테 뭐 물어본 거 있어? 준호가? 아, 맞다. 2월쯤에 전화와서 언니 친구들 연락처 물어봤어. 언니 칠순 때 깜짝 파티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좋다고 꼭 간다고 했지. 언니 친구분들 연락처도 알려주고. 준호가 정말 정성이더라. 한 분 한 분 다 전화하겠다고. 동생도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준호가 얼마나 언니 생각했는지 알아? 맨날 전화와서 엄마가 뭐 좋아하세요? 엄마가 요즘 뭐 필요하세요? 물어봤어. 오후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미성 국수집으로 향했죠. 직접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11번이나 찾아갔던 그곳을 나도 보고 싶었죠. 국수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아담한 가게였죠. 미성 국수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국수 냄새가 났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아까 전화하신 어머님? 중년 여성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사장님인 것 같았죠. 네,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와주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장님이 저를 구석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드셔야죠. 준호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 집 국수. 아니,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여기 국수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했었는데 잠시 후 따뜻한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호박전도 드세요. 준호 씨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거. 호박전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준호가 왜 여기서 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죠. 준호 씨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사장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달 26일 정확하게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은 태풍 와서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오셨더라고요. 그랬군요. 예약금 봉투에 매번 편지를 써서 넣으셨어요. 우리 엄마 최고의 칠순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번은 엄마가 울지 않고 웃기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도 쓰셨고. 사장님이 일어나더니 카운터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봉투 뭉치였죠. 이거 준호 씨가 매달 놓고 간 봉투예요. 어머니 드릴게요. 11개의 봉투, 각각의 준호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칠순 D-365, 엄마 칠순 D-335, 엄마 칠순 D-30. 마지막 봉투는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죠.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사장님이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3월 26일에 오세요. 준호 씨 친구분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오세요. 준호 씨가 그렇게 준비한 건데. 비록 본인은 못 오지만 생각해 볼게요. 꼭 오세요. 그날 준호 씨 자리도 만들어 놓을게요. 준호 씨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봉투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죠. 준호가 매달 이 길을 걸었을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고 웃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떻게 안 울겠니?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걸 이제야 알았는데. 하지만 그래, 내 말대로 웃어볼게. 내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3월 26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준호가 그토록 준비한 그날을 준호 없이 맞아야 할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가 엄마, 나야. 하며 들어올 것 같은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청년이 서 있었죠. 준호 친구 성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성민이에요. 어머, 성민이구나. 들어와. 성민이는 준호 장례식 때 3일 내내 빈소를 지켰던 아이입니다. 준호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벌써 15년 지기죠. 준호는 성민이를 내 친구 중에 제일 의리 있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민이 손에 노트북 가방과 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야지.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은 성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준호가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네, 준호가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성민이 노트북을 꺼냈죠.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니. 설마 준호가 뭔가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 아니에요. 그냥 준호가 원래 그런 애잖아요. 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보험도 3개나 들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준호는 늘 그랬죠.
대학 시험 볼 때도 연필 10자루씩 준비하고 여행 갈 때도 비상약을 가방 가득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했는데 어머니 칠순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깜짝 선물로요. 성민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죠. 엄마 칠순 프로젝트 최종. 준호가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시는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영상 메시지 받고 어머니 어릴 때 사진도 모으고 어릴 때 사진을 네, 이모님들한테 받았대요. 고등학교 때 친구분들도 수소문해서 찾았고요. 성민이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70년 버전 3. 영상이 시작됐죠.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나였죠. 그 위로 준호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55년 3월 26일, 봄꽃이 피던 날, 우리 엄마가 세상에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성민아, 잠깐. 네, 어머니. 천천히 보세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살 엄마는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대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내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디서 구한 걸까요? 20살 엄마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느라 자기 꿈은 접어야 했죠. 젊은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사진이었죠. 28의 아빠를 만났고 42의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꿈은 저로 바뀌었대요. 우리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갔습니다. 준호 100일 사진, 돌사진, 입학식, 졸업식. 엄마는 늘 말했죠.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저도 이제야 말합니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영상이 멈췄습니다. 성민이 말했죠. 이게 인트로고요. 이제부터 다른 분들 메시지예요. 화면이 바뀌더니 동생이 나왔습니다. 언니 칠순 축하해. 우리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언니가 늘 나 챙겨줘서 고마워. 준호가 이렇게 멋진 파티 준비했다니 정말 좋은 아들 뒀어. 막내 이모, 고모들, 내 친구들까지 모두 15명이 영상 메시지를 남겼죠. 그리고 마지막, 준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집 거실이었죠. 제가 자고 있을 새벽에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칠순 축하해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죠. 사실 이 영상 엄마 몰래 새벽 3시에 찍고 있어요. 엄마 방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리는데 흐흐. 엄마,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늘 본인이 부족하다고 했죠.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다고.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신 것, 학원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 못 사신 것,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 키우신 것, 무엇보다 저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신 것. 제가 대학 떨어졌을 때도 취업 못했을 때도 엄마는 늘 말했죠. 우리 준호가 최고야. 잘 될 거야.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살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화면 속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 너무 저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정말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어디 가겠어요. 100살까지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가 웃어야 저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서랍 2번째 칸 보세요. 거기 엄마 선물 숨겨놨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성민이도 옆에서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성민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USB 백업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호가 이 영상 외에도 어머니랑 찍은 사진, 동영상 다 모아놨어요.
한 2,000개 넘을 거예요. 2,000개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작년까지 다요. 정리하는데 한 달 걸렸대요. 성민이 또 다른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어머니, 준호가 또 부탁한 게 있어요. 뭔데? 만약 자기가 못 가게 되면 칠순날 대신 편지 읽어달라고. 친구들이랑 같이요. 편지?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3월 26일에 읽으려고요. 성민이가 간 후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두 번째 칸을 열었죠.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나왔죠. 금목걸이에 작은 하트 펜던트,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들 준호가. 목걸이 아래 작은 카드가 있었죠. 엄마, 이거 칠순날 드리려고 샀어요. 좀 촌스럽죠? 그래도 엄마가 하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매일 하고 다니세요. 그럼 제가 매일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금세 체온으로 따뜻해졌죠. 준호야, 이게 뭐가 촌스럽니다. 엄마한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걸이야. 그날 밤 준호가 모아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정말 2,000개가 넘었죠. 내가 기억 못하는 순간들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텔레비전 보며 웃는 모습, 낮잠 자는 모습, 화분에 물 주는 모습. 그중 한 동영상이 눈에 띄었죠.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이게 뭐야? 그냥 엄마랑 둘이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사왔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라. 엄마, 소원 빌고 초 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에이, 빨리요. 동영상 속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그때 뭘 빌었더라? 아, 맞습니다. 우리 준호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준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죠. 이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딱 하나 아직 열어보지 못한 메모가 있었죠.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37개 메모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메모를 열었죠. 엄마께 드릴 편지 초안. 엄마,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써놓고 지우기를 수백 번.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 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엄마 얼굴이었어요. 우리 아들 최고. 하시며 좋아하실 엄마. 근데 엄마, 전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늘 저 때문에 산다고 하시잖아요. 저 먹이려고, 저 가르치려고, 저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어릴 때 엄마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본 적 있어요. 거기 엄마가 쓴 시가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엄마도 꿈이 있었겠죠? 시인이 되고 싶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고 싶었나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의 날개를 묶어둔 것 같아서. 아빠 돌아가시고 10년. 엄마는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여행 한 번 안 가고, 옷 한 벌 못 사고, 맨날 준호 결혼자금 준호 집 마련 이러면서. 메모가 계속됐습니다. 엄마, 고백할 게 있어요. 작년에 소개팅했던 그 사람, 사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착하고, 저한테도 관심이 있었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엄마 혼자 두고 결혼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하면 엄마는 혼자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핑계였나 봐요. 엄마를 위한다면서, 사실 제가 엄마를 놓지 못한 거, 엄마 없는 삶이 무서웠던 거. 엄마, 저 약해요. 겉으론 씩씩한 척해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도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고, 엄마 목소리 들어야 잠들 수 있어요. 준호의 약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씩씩하고 든든했던 내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엄마, 또 고백. 제가 매달 엄마 통장에 돈 넣는 거, 엄마 다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지난달에 통장 보시면서 어머, 또 올랐네 하실 때, 눈가가 촉촉해지신 거 봤어요. 엄마도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받은 만큼 또 돌려주려 하실까봐, 엄마는 왜 그렇게 받는 걸 어려워하세요? 주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르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오늘 회사에서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 45세. 어제까지 같이 회식했는데 그분 책상 정리하는데 서랍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다 쓰다만 편지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나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가면 어쩌나. 그래서 오늘은 꼭 쓰려고요. 칠순 때 낭독하려던 편지. 미리 연습 삼아. 편지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씨체로 짧은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죠. 새벽 3시. 너무 졸려서 일단 자고 내일 마저 쓰기. 꼭 완성하기. 칠순 전까지는 꼭. 그게 끝이었습니다. 마저 쓰지 못한 편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편지죠. 준호야. 빈 방에 대고 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대신 끝낼게. 내 편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쓰다 만 편지의 답장을 쓰기로 했죠. 우리 아들 준호에게. 내가 쓰다 만 편지, 엄마가 잘 받았어. 비록 끝까지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단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엄마의 날개를 묶은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날개였어. 내 덕분에 엄마는 날 수 있었어. 내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 있었고, 내가 있어서 아빠 없는 세월도 견딜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궁금해했던 엄마의 꿈? 그래, 엄마도 꿈이 있었지. 시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더 큰 꿈을 찾았어. 바로 너야, 준호야. 내가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시였어.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죠. 준호가 좋아하던 노을. 엄마, 하늘 좀 봐요. 예쁘죠? 하며 매번 사진 찍던 그 노을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준호가 찍은 노을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수십 장이 있었죠. 각각 다른 날, 다른 색깔의 노을들. 그 중 하나에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노을이 엄마 생각나게 하네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워서. 그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가 매일 노을을 볼게. 내가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못다한 칠순 편지, 엄마가 상상해 볼게.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야. 그 한마디면 3월 26일입니다. 제 70번째 생일이 밝았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죠. 아니면 준호가 하늘에서 엄마 칠순 축하해요 하며 뿌리는 비일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죠.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국수집에 가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준비한 날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준호 없이 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호가 보낸 마지막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때 준호는 이미 국수집 예약을 마친 후였구나. 아침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국수집 갈 거지? 글쎄, 아직
가야지. 준호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도 같이 갈게. 그 뒤로 준호의 막내 이모, 고모들까지 차례로 왔습니다. 모두 검은 옷 대신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준호가 그랬잖아. 엄마가 웃어야 자기도 편하다고.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아야죠. 준호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미성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준호가 매달 걸었던 그 길을 천천히 걸었죠. 골목을 돌아서자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성민이, 지훈이, 현수, 준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교회분들, 심지어 준호 회사 동료들까지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민이가 다가왔죠. 준호가 다 연락해뒀어요. 만약 자기가 못 오면 우리가 대신 오라고. 어머니 혼자 두지 말라고. 국수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랐죠. 가게 전체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목련꽃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줬던 그 꽃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준호 씨가 미리 주문했어요. 목련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3월이면 구하기 힘든데 정말 열심히 수소문했더라고요. 가운데 테이블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3단 케이크죠. 준호가 주문했다던 그 케이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해요. 아들 준호. 그리고 그 옆 빈 의자 하나. 의자 위엔 준호 사진이 놓여 있었죠.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자, 앉으세요, 어머니.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자리는 비워둔 채요. 국수가 나왔죠. 따뜻한 잔치국수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준호가 엄마 여기 국수 진짜 맛있어요. 하던 그 국수입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눈물인지 국물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성민이가 태블릿을 꺼냈죠. 화면엔 준호가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국수집.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준호였죠. 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없는 칠순이겠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저 어디 안 가요. 근데 만약을 위해 찍어둔 거예요. 엄마, 칠순 정말 축하해요. 지금 제가 옆에 없어도 마음은 함께 있어요. 엄마가 국수 드시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맛있죠? 그리고 호박전도 꼭 드세요. 제가 특별 주문한 거니까. 아, 그리고 제 친구들 보이죠? 얘들이 제 대신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요. 엄마, 오늘은 울지 마세요. 웃어주세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의 웃는 얼굴.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시는 그 얼굴. 사랑해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저 없어도, 아니 저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케이크 초 불어야죠. 하나, 둘, 셋. 화면 속 준호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죠. 70개의 초가 켜졌습니다. 하나하나 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죠. 준호야, 거기선 행복하니? 아프지 않지? 마지막 초를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것도요. 지훈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준호가 저한테 맡겨뒀어요. 칠순날 드리라고. 상자를 열자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버킷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죠. 첫 장을 펴자 준호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들. 1. 제주도 여행. 혼자가 힘들면 이모랑. 2. 시 쓰기. 엄마 글 재능 있으세요. 3. 새로운 친구 만들기. 4. 매일 산책하기. 건강이 최고. 5.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다이어트 금지. 6.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기.
7. 좋아하는 드라마 실컷 보기. 8. 노래방 가기. 9. 새로운 취미 찾기. 10. 매일 행복하기. 엄마, 이 중에 하나씩 하실 때마다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항상 지켜볼게요. 우리 엄마 최고. 하면서요. 오후 2시였습니다. 국수집을 나왔죠. 봄비는 그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사진을 가슴에 안고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봐. 벚꽃이야. 내가 좋아하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죠. 마치 준호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며 뿌리는 꽃가루 같았습니다. 오늘 내 70번째 생일. 준호는 없었지만 준호는 있었습니다. 빈 의자에, 사진 속에, 친구들 마음 속에, 그리고 내 가슴 속에요. 이게 준호가 준비한 칠순이었구나.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영원히 함께하는 칠순. 집에 돌아와 준호 방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칠순 고마웠어. 내가 준비한 최고의 생일이었어. 창밖을 보니 무지개가 떴습니다. 봄비 뒤에 무지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칠순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의 휴대폰을 켰죠. 37개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준호가 내게 37개의 메모를 남겼으니 나도 37개의 답장을 써야겠다고요.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가죽 노트였죠. 엄마, 여기에 일기 쓰세요 했는데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노트입니다. 첫 장을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죠. 답장 1.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적어준 리스트 잘 봤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준호 생각하기. 하루 24시간 중 25시간은 내 생각이야. 어떻게 24시간 중에 25시간이 가능하냐고? 엄마 마음은 그게 가능해. 매일 하나씩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7. 버킷리스트에 대한 답. 오늘 제주도 비행기표를 샀어. 이모랑 같이 가기로 했어.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 다 갈 거야. 성산 일출봉, 한라산, 그리고 아빠랑 신혼여행 때 갔던 그 해변. 사진 많이 찍어서 내 방에 붙여놓을게. 답장 15. 칠순 계획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준비한 칠순 파티 최고였어. 내가 없어서 슬펐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이상하지? 없는데 있다는 게.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늘 옆에 있다는 걸. 어느 날은 국수집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였죠. 아니,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사장님, 잔치국수 2그릇 주세요. 네, 어머니. 이제 사장님도 제가 왜 2그릇을 시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빈 자리를 보며 말했죠. 준호야, 오늘 국수도 맛있네.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야.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게는 준호가 보였으니까요. 답장 23. 엄마 관찰일기에 대한 답. 내가 날 그렇게 관찰했구나. 엄마도 너를 관찰했어. 내가 피곤할 때 눈 비비는 버릇, 기분 좋을 때 콧노래 부르는 것, 걱정될 때 머리 긁는 것. 다 알고 있었어. 우린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5월이 왔습니다. 어버이날이었죠. 작년에 준호가 현관에 놓고 간 카네이션을 꺼냈습니다.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예뻤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준호 묘지에 카네이션을 가져갔습니다. 준호야, 어버이날이야. 내가 늘 챙겨줬는데 올해는 엄마가 왔어. 묘비 앞에 카네이션을 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죠. 카네이션 한 잎이 날아와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답장 30. 매달 통장에 넣은 돈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넣어준 돈으로 좋은 일 하기로 했어.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 준호 장학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는 데 쓰일 거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가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했죠. 노래방에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모랑 함께요. 준호가 엄마, 너무 옛날 노래야 하며 놀리던 그 노래들입니다. 언니 잘 부른다. 준호가 듣고 있을 거야. 답장 35. 엄마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답. 오늘 한강 산책을 했어. 내가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 했던 한강. 석양이 참 예뻤어. 내 손 잡고 걸을 순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내 손을 잡았어. 따뜻했어.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 생일이 다가왔죠. 9월 12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없어도 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정성껏요. 준호야, 생일 축하해. 29이구나. 빈 밥그릇에 밥을 담고 미역국을 부었죠. 그리고 내 앞에 놓고 대신 먹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답장을 썼죠. 답장 37. 엄마께 드릴 편지에 대한 답. 준호야, 내가 끝내지 못한 편지, 엄마가 상상해봤어. 아마 이렇게 끝났을 거야. 엄마,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더 잘할게요. 더 많이 표현할게요. 약속해요. 준호야, 엄마도 약속할게. 남은 생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엄마 잘 살았네요. 할 수 있도록. 이게 엄마의 37번째 약속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죠.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준호의 메모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쓴 답장을 읽죠. 37개의 메모와 37개의 답장. 우리의 끝나지 않는 대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제가 쓴 첫 번째 시를 문학 잡지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아들에게 보내는 37통의 편지였죠. 준호가 늘 물었죠. 엄마 꿈이 뭐예요?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시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창밖에 첫눈이 내립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첫눈이죠. 엄마, 첫눈이에요. 또 소원 빌어요. 하던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준호야, 엄마 잘 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바람이었죠. 그래,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남긴 사랑을 양분 삼아 내가 못다 이룬 꿈들을 대신 이루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38번째 메모를 쓰기 시작했죠. 아니, 이젠 내 메모장이에요. 엄마의 메모일. 오늘부터 시작이야. 준호가 남긴 37개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들어갈 약속들. 준호야, 지켜봐. 엄마 정말 잘 살 거야. 내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사랑해, 아들. 영원히 사랑해. 2년 후 봄입니다. 제 시집 출간 기념회죠. 제목은 휴대폰 속 미완의 약속입니다. 준호와 나의 이야기. 37개의 메모와 37개의 답장.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준호 친구들, 제 친구들, 그리고 준호를 모르지만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이요. 성민이가 축사를 했죠. 준호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인이 됐어요. 하면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죠. 이제 울지 않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면 웃음이 먼저 나죠. 그 따뜻했던 기억들, 사랑스러웠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가 책을 놓았습니다. 준호 사진 앞에요. 준호야, 엄마가 시인이 됐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엄마의 꿈, 이제 이뤘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준호에게 바칩니다. 내가 남긴 37개의 메모는 엄마의 남은 삶을 빛나게 할 37개의 별이 되었단다.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보고 싶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열심히 살게. 내가 남긴 사랑을 품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며 영원한 내 엄마가. 창밖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3번째 봄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37개의 메모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준호야, 오늘도 엄마는 내 메모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거야. 준호야, 엄마 잘 살았지? 그때 내가 웃으며 대답하겠지. 네. 엄마, 정말 잘 사셨어요. 사랑해요. 그날까지 엄마는 계속 걸어갈게. 내가 남긴 사랑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못전한 말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